안녕하십니까. 대금결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은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심 방식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DP와 DA가 있는데요. 자,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 해가지고 지급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환음이 기본적으로 만기일이 S사이트로 기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입자 입장에서는 S사이트니까 어음을 보는 즉시 제시해가지고 바이어 입장에서 수입자, 채무자 입장에서 어음을 보는 즉시 이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서류를 넘겨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결제 효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추심은행 쪽에 이제 서류가 도착을 하면요, 실무적으로 수입자한테 추심은행이 서류 도착했다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음을 돈을 달라고 S사이트니까 제시를 하죠. 그러면 수입자는 이제 그 서류를 와가지고 은행에 와서 서류를 쫙 보고 나서 이제 환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S사이트, 서류는 다 이상 없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서류를 인수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심 지시서나 어음에는 이건 환음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 어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만기일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at 사이트인지 뭐 at 90 days after 사이트인지 뭐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은요. 이거는 at 사이트로 보고 DP로 간주해서 그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P 방식 같은 경우는 계약을 이제 S사이트 방식으로 이제 환원 발행해서 거래하자 하면서 계약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출자는 최종 선적일 이전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 서류가 나옵니다. 환음은 S사이트로 해가지고 환음 지급인은 여기 바이어로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 나오죠. 인보이스 나오고 인보이스의 보충 서류는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뭐 바이어가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서류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그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뛰어가가지고 여기가 추심의뢰은행이죠. 추심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출자는 이제 추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추심 신청서에 따라가지고 은행에서는 이제 추심 지시서를 작성해서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이쪽 이제 수입국가에 추심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그냥 이런 거죠. 추심은행아, 수출자인 이 누구가 A라는 수출자가 이런 서류를 수입자한테 주면서 환음이 S사이트인데 제시하면서 바로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서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심은행은 이제 바이어 수입자한테 이제 서류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어는 서류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돈 받은 것을 이제 수출국가 쪽으로 송금을 해주고 수출자가 이제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보시면요. 이 은행들은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이렇게 서류를 보내고 직접 이제 송금을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환음을 발행해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고요. 또 바이어 쪽에서는 그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인수를 하고 이제 돈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돈이 관련 은행을 통해서 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환음은 S사이트로 작성되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추심전 지급이라는 빌 펄처스드 B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추심 매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 매입, negotiation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URC 522에 negotiation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UCP 600의 매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여기 서류를 보내고 돈을 받아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서류를 주면서 이 리미팅 뱅크가 즉 수출자 거래은행이죠. 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서류를 은행 네가 사가지고 나한테 여기서 돈 주기 전에 돈이 오기 전에 나에게 돈을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그 추심 매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실제로는 추심전 지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무에서는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이 추심전 지급이라는 그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은행에서 그렇게 서류를 사고 돈을 줄 때 만약에 바이어 쪽에서 서류를 그 어음을 부도를 내서 돈을 안 준다고 되돌아오는 거, 그리고 소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걸 대비해 가지고 이 추심전 지급을 할 때는요, 정말 100% 대출 한도 내에서 해줍니다. 대출 한도가 안 되면은 추심전 지급이 안 되고 그냥 서류를 이렇게 보내고 돈을 이렇게 보내오면은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심 매입은 추심전 지급이라는 뜻으로 보시고 은행 입장에서는 추심전 지급을 할 때는 100% 대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대출 한도가 없으면 추심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DA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어가 어음의 인수 행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인수를 하면은 어음을 빼고 나머지 BL하고 선적 서류들은 전부 다 가져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추심은행이 인수된 어음을 갖고 있다가 만기일에 그때서야 다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오늘 네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수출자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결국 수출자는요, 그 기간 동안, 어음의 기간, 유전서 기간 동안 기다려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것을 그 일정 기간 후에 돈을 주니까 대출을 받는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뜻이 이렇습니다. 바이어, 채무자가 어음에 인수를 하면은 서류 다 줄게.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 돈을 달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수행위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수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법에 있지만은 이 채무자가 해야 되는 법적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가 인수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수행위가 무엇이냐? 이 어음에 대해서 채무자인 내가 만기일에 돈을 주는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그 요식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런 행위를 해놓고도 만기일에 돈이 없으면은 돈을 못 준다면서 부도를 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우리가 그 유가증권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인수행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S사이트 일람출급어음은 인수행위가 생략됩니다. 해야 되지만 안 한다는 거죠. 왜?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즉시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인수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면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기한부 어음들은요, 반드시 채무자가 인수행위를 해야지만이 이제 그 인수된 날짜를 가지고 만기일도 계산하고 또 인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 만기일 계산도 안 될 뿐더러 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행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행이 이제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accepted. 인수는 그 어음의 전면에 하는 것입니다. 배서는 뒷면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accepted on 뭐 해가지고 이날 인수를 했습니다. 무슨 회사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추심은행명이 적히면서 이 은행에 만기일에 돈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수. 자, 그러면은 DA를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DA 방식 계약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음을 기한부로 해서 1나무 60일 정기 출급으로 해보겠습니다. at 60 days after site입니다. 자,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상품을 선적해서 보냅니다. 똑같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데 이제 지급인을 채무자를 수입자로 해가지고 at 60 days after site 해가지고 환음을 발행하고 비엘하고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수출자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 요청서를 적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추심의뢰은행에서는 그 서류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앞에 이제 추심 지시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쪽에 콜렉팅 뱅크에다 보내게 되죠. 그러면 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추심은행, 이 수출자가 이런 서류로 환음을 1나무 60일 정기 출급으로 발행을 했다. 이 서류를 너희 나라에 있는 수입자한테, 채무자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어음의 인수를 받고 서류 다 주고 마지막 날 어음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렇게 좀 다오. 이런 의미로 서류를 이제 작성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콜렉팅 뱅크는 어음하고 서류를 제시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어음에 인수를 해주니까 그 어음만 남기고 나머지 BL 인보이스하고 전부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60일째 되는 날에 돈을 내놔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이제서야 들어와서 수출자한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출자는 또 빌 펄처스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은행 보고 말하죠. 내가 60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을 발급을 했는데 이 어음을 네가 할인,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60일 기이자하고 수수료를 떼고 나에게 돈을 먼저 줘.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얘가 돈을 안 주거나 또는 얘한테 소구권 행사했는데 돈을 다 쓰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100% 대출 한도 내에서 만약에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 돈 받을 걸 돈을 딱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는 이제 이렇게 추심전 지급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DP하고 DA의 차이점은 환음이 만기일이 이제 기한부로 적힌다. 그리고 인수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 이제 만기일이 되면은 그때서야 돈을 보내서 돈을 받으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물품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